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미 간 후속 협상을 위해 내일 평양을 방문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을 앞두고 CVID 대신 FFVD라는 새로운 표현을 꺼내들고 이 비핵화 시간표가 없다고 말하는 등 유연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비핵화 프로세스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을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양 교수님,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세 번째로 북한을 찾게 되는데 요즘 분위기를 보면 이 검증이라는 부분에 가장 초점이 많이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 뭐 이 신고, 사찰, 검증 이것은 그 비핵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뭐 CVID, FFVD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큰 뜻의 차이는 없다 보여지고 단지 굳이 차이점을 찾아라라고 한다면 CVID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역적인 비핵화, 되돌릴 수 있는 비핵화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FFVD 여기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가 두 개 다 모두 완전한 비핵화 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비핵화 시간표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크게 보면은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이야기가 갈리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뭐 그 일부에서는 역할 분담이다. 다시 말해서 볼턴 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조하고 있고 또 폼페이오는 아마 국무부 장관으로서 뭔가 대화 협상 이런 측면에서 뭔가 당근을 좀 강조하고 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해석은 좀 설득이 떨어진다. 오히려 역할 분담이 아니라 엇박자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볼턴 보좌관의 1년의 북한의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 북한 압박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이것은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결국은 뭐냐니까 볼턴 보좌관과 이 폼페이오 장관 간의 북한 비핵화 일정표, 시간표 이걸 둘 사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니까 볼턴 보좌관이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상당히 그 네오콘 세력 아닙니까? 그래서 첫 이 보좌관을 두를 때는 자신의 과거 발언은 잊어라. 지금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 보좌관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첫 한 몇 개월 동안 있어서는 그것을 지켰는데 최근에 왔을 때는 이 폼페이오 이 장관과 맞서는 다시 말해서 볼턴 보좌관의 네오콘적인 개인적인 의견이 좀 더 많이 내놓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무부에서 그 이야기를 했던 비핵화 시간표가 없다. 뭐 좋게 이야기라면 판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해서든 계속 협상을 유지하겠다는 건데 아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북한이 사실 이야기했던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너무 양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이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앞두고 한편으로는 그 1년 내 비핵화라는 볼턴 보좌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자세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걸 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비핵화와 체제 보장 이것은 북미 간에 서로 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간표가 없다. 무한대 시간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라든지 국제사회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타이트한 촘촘한 이런 시간표 이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한 번에 만나면 해가지고 이런 시간표가 나온다면 그만큼 신뢰가 구축되어 있다는 반영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북미 정상을 한 번 만났고 이제 폼페이오 장관은 세 번째 방북이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있어서는 첫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관점부터 하나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을 한다면 북측의 카운터파트는 누군가? 김영철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용호 외상으로 바뀔 것인가?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북미 공동성명 여기에 대해서는 4가지 합의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더 촘촘하게 이행 계획표 이것을 내놓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번에 핵심적인 관점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번만으로 완전한 비핵화의 로드맵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부족하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센토사 섬에서 북미 공동 성명보다는 좀 더 구체화된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미국이 비핵화 시간표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건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정적인 분석은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북한을 압박하지 않겠다는 그런 측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 내에서 북한에 던져주어야 될 구상, 예. 다시 말해서 완전한 체제 보장에 대한 구상이 정립이 안 됐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은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 이것을 설령 북미 간에 서로 논의하고 접점을 찾았다 손치더라도 이것을 밖으로 구체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겠다. 예. 막 그런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분석합니다. 알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협상 파트너가 지금 원래는 김영철 부위원장이었는데 리용호 외무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쉽게 그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에 예. 있어가지고 막힌 구멍을 뚫는다. 또 그 막힌 곳을 더욱더 넓힌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예. 외교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뭡니까? 막힌 구멍을 뚫을 때는 정보 당국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비밀 접촉에 의해 가지고 서로 접점 차단이 되기 때문이야. 그럼 이것이 이제 합의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수면 위에서 공식 기구, 다시 말해서 미국은 국무부, 우리는 통일부 이렇게 예.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하나의 그 과거 경험적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이제 미국은 폼페이오 이 국무장관이 지금은 이제 CIA 국장에서 국무장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식 라인에 들어간 것이죠. 예. 그렇다면 북한도 아마 거기에 걸맞은 카운터파트로서 외무성 상, 이용호 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체제라는 것은 상당히 그 앞면을 중시합니다. 예.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최고 지도자의 뜻을 누가 어떻게 가장 빠르게 파악을 인지를 하느냐. 하고 예. 이행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아마 제 개인적인 전망을 볼 때는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통전부 장관의 고위급 라인은 유지한 채 예. 앞으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대목들은 차석 대표들, 다시 말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외무성에 있어가지고 최선희 부상, 예. 또 지금 이제 차후에 뭐 어느 시점에 되면은 미국도 동아태 차관부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 혹시 성김이 된다면은 예. 성김과 최선희 간의 일종의 연결 채널, 이것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만남에서는 김영철에서 리용호 외무상으로 바뀌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저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정을 해서 만약에 리용호 외무상으로 바뀌었다면 이를 두고 북한 내부의 뭐 갈등 서류라든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군부를 장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네요. 북한은 유일 영도 체제입니다. 예. 최고 지도자 중심의 당정군이 다 모여가지고 충성하고 체제 결속을 합니다. 그런 차원을 봤을 때 북한에는 강경파, 온궁파가 존재할 수 없고 오로지 김정은파만 존재한다, 이렇게 예. 이해하면 됩니다. 또 특히 군부에 있어가지고 군부 개인이 안보 수장대 회의를 하면은 자신의 입장은 개진은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자신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때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 없는 것이 북한 체제의 특징입니다. 또 특히 북한 군이라는 것은 당의 군대입니다. 예. 그런 차원을 봤을 때 북한에서 좀 뭐랄까 비핵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입장이 좀 더 다르다라고 손치더라도 북한 군부가 조직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센토사 섬에서 카펠라 호텔에서 만날 때 볼턴 보좌관과 사진을 찍으면서 나의 강경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농담이었을까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말씀 드리지게 예. 이용호 외상도 정치국 위원으로서 예. 김정은 위원장의 척건 중에 척건입니다. 예. 그런데 보통 외교, 외무 이런 부에 오래 일한 사람들을 보면은 상당히 느립니다. 뭐냐면 최고 지도자의 뜻을 받드는 이런 부분,
또 지금 이제 상대방의 파악 이런 부분에 분석이 있어가지고 또 동작이 상당히 느린 부분이고 또 그리고 뭐냐면 상당히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지금까지 지속한 김영철이가 오히려 이영호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확고히 받들면서 좀 더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키는 그런 인물은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예. 그다음 지금 이제 그 이 북한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그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국방위원장이 당시에 개성공단 만들 때 또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허용할 때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합니다. 예. 이 개성공단 만들었는데 북한 거기에 있는 군부가 엄청나게 반대를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 설득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그리고 개성공단 그 금강산 관광도 장전항으로 다 뒤에 북한 군부 좀 뒤로 물러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니까 실질적으로 군부가 강경파라는 것이 아니고 이 강경한 군부 설득하는데 나름대로 시간이 걸렸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다. 그렇죠. 이 이용하는 또 그런 뭐냐면은 과거 육자회담 당시도 보면은 북한의 김계관 외상이 그게 부상이었죠. 예. 부상이 뭐냐 하니까 육자회담 하는데 이런 그 이 뭐 검정이라든 사찰이라든 이런 부분을 할 때 북한에 북쪽에 있는 우리 군부가 워낙 강경해가지고 상당히 이거 하는 게 시간이 그리고 어렵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일종의 시간을 벌기 위한 책임 전가성의 발현을 해봐야 되겠죠. 예. 네. 실질적으로는 북한에서 군부 따로 또 그리고 당 따로 이런 따로따로의 정책은 펼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점을 봤을 때 북한에 있어서는 강경파, 온건파가 없고 오로지 김정은 파만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남북 혼합 경기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열리게 되는데 사실 가장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관전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오겠죠. 그럼. 네, 오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렇죠. 요새 뭐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바쁘지요. 예. 남북 관계 해야 되고 북미 관계 해야 되고 북중 관계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경제도 챙겨야 되고 군사 챙겨야 되고 상당히 뭐 몸 10개라도 상당히 바쁜 몸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데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토대해 가지고 북미 관계를 가는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남북 간의 통일 농구 대회를 발의했죠. 예.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 4월 초에 우리 측의 예술단 방부에 있어가지고 거기다 예술단 공연 예. 관람을 했지요. 예. 또 그리고 지금 이거는 뭡니까? 남북 양 정상 간의 합의사항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 봤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그 농구 경기 관람 오늘 정도 관람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어제도 제가 비슷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혼합 경기가 아닙니다. 어제는 혼합 경기고 오늘은 남한과 북한 선수들이 맞대결을 하는 누구를 응원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김정은 위원장도 이 한반도 전체 이 민족 하나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다 응원하겠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그래도 북한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북한 팀을 응원에 더욱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좀 민감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에 100주년을 맞아서 정부가 북한과 공동 사업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게 우리 내부에서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북한은 이걸 받아들일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시도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남북 간의 사상, 제도, 이념의 차이가 있잖아요. 특히 역사에 있어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 북한은 주체 사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또 민족, 자유 이런 사관을 이야기하죠. 이러한 그 역사를 보는 눈이 상당히 다른데 예. 그러나 남북한이 하나됨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하고 네. 또 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예. 역사의 공유하는 역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 더 좋다 이렇게 보이거든. 예. 그러니까, 역사 공유 제가 말씀했죠. 지금까지 남북 간의 역사 공유에 대한 상징성 하면은 8.15 광복이죠. 여기에 대해서 민족, 해외 우리 그 이 동포들 공동 행사를 펼쳐왔죠. 네. 여기에다가 3.1절까지 더한다면은 남북 간의 하나됨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겠죠. 네.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하고도 아주 무관한 부분이고 또 비정치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하나됨을 보여준다면 자연적으로 예. 이 우리의 그 문화유산이랄까요?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개성 망할 때 이런 공동 개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 확산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번 3.1절 이것이 혹시 우리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 공유를 하고 남북 간에 이것이 공유를 해가지고 이것이 실제화, 예. 구체화, 현실화된다면은 남북 관계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고 남북 이 8천만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꼭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